국내 뉴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재명 정부가 뭐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6억으로 그냥 확 막아버리는. 네. 진짜 뭐 초고강도, 네. 초고강도가 아니라 그냥 무대뽀 정책을 네. 한번 이렇게 쓰면서 일단은 가격은 좀 잡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문제가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뭐 너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 수요는 네네. 언제든지 있거든요. 아, 이사는 누구든지. 네, 누구든 어느 시점이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때문이건 직장 때문이건 어쨌든 이동 수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동 수요는.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내가 나는 좀 매매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매매가 없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려면 월세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월세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히려 이건 서민들만 더 힘든 거예요. 원래 매매를 사서 들어갈 사람들이 전세랑 월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당연히 저 정책을 썼을 때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건데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금 뭐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 장관님들 하시는 거 소리 보면 답답한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저건 너무 의도적이죠. 그냥 서민 죽이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통한 이런 이 부동산 규제는 가격을 잡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권, 그럼 어느 나라에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공급이거든요. 아파트를 지어줘야 된다. 네, 결국은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 나가면 결국은 뭐 수요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맞게 계속 공급을 늘려 나가면 가격은 잡힐 수밖에 없죠. 다만 이렇게 되면 시간은 오래 걸려요. 아파트라는 게 뭐 하루 이틀만 뚝딱 나오는 건 아니고. 몇 년을 걸리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 임기 때 본인의 치적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당시에 어떻든 뭔가 반짝한 효과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만 공급 쪽에 흐름을 지금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결국은 핵심은 공급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무조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급을 늘리려면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포스코 ENC 지금 건설공사 하다가 또 그 인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지금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포스코 ENC가 지금 최근에 지금 4분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포스코 ENC의 건설면을 뺏어버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게 삽 만드는 회사가 만든 삽으로 뭔가가 다쳤으니까 그냥 삽을 아예 만든 회사를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물론 포스코 ENC가 잘한 건 아니죠. 저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흔히 말하는 규제를 하는 게 맞지 회사를 못하게 한다고요? 저게 지금 그 포스코 ENC가 포스코 ENC라고 하니까 포스코 그룹이 맞는데 ENC는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게 포스코 건설이에요. 건설입니다. 건설. 네, 여러분 아시는 그 포스코 건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급 능력이 우리나라 7위거든요. 7위나 되나요? 예, 7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1조 나오는 회사예요. 그럼 만약에 건설 면허를 뺏는다. 물론 뭐 해외 쪽 관련 부분은 수주를 하겠지만 그럼 국내 건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기 직원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포스코 건설의 또 협력사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설 직장이 다 날아가는 거죠. 면허가 뺏기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또 25만 원 주고 뭐 그러면 뭐 알아서 살아라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포스코 ENC의 관리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흔히 말하는 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게 만약에 이제 여파가 되면은 건설 현장에서 인사사고 나면은 우리 면허 뺏기는 거야. 이게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이게 건설 현장 자체가 원래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 거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가가 올라가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돈 안 되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당연히 조금 SOC 사업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사업들은 저거 괜히 했다가
흔히 말하는 이거 면허 취소될 수 있으니까 큰 것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중요한 건 이 하청업체들, 협력사들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설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는 우리나라에서 안 할 거예요. 외국 건설 관련 부분 외국 수준만 많이 하겠죠. 집중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그렇죠.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저도 찬성이지만 예. 저런 식으로 사업권을 뺏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부분 그렇게 됐으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포스코도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중견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댓글을 중간중간 읽고 있으니까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이 산업용 전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하는 네. 이 공장들이 낮에는 도저히 그 전기값이 감당이 안 돼서 밤에는 좀 전기값이 좀 싸거든요. 밤에 그렇게 조업들을 한다고, 네. 밤에 작업들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에 네네. 원래 이제 그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료를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전기료 안 올랐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올라야 되는 걸 한전이 다 부채로 떠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어쨌든 이 부채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예. 전기료는 정상화는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전기 쪽으로 이 전기료를 올려버리면 예. 당연히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주거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용 전기가 이제는 주거용 전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제가 어떤 분인지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오히려 기업들을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낮춰서 왜냐하면 원래는 산업용이 뭐 더 비싸야 되는 거지. 국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이 형님 말하는 이 주거용을 더 비싸게 받아서 낮춰주는 거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는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얼마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예. 모든 계약은 장기 계약을 하면 싸고요. 모든 계약은 대량 계약을 하면 싸요. 저게 뭐 주거용 뭐 그다음에 산업용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업용은 장기 계약에 대규모 계약이니까 싼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보다 더 비싸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급격하게 오른 게 이게 윤석열 정부 때문에 문재인이 오른 게 아니라 윤석열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탈원전하는 바람에 전기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전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문재인 때는 선거 때문에 지금 역눌러놔가지고 그렇죠. 한전이 적자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대로면 한전이 망할 판이니까 망하죠. 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격을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윤석열 정부 때 한번 올려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올렸어요. 이때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그렇죠.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요걸 갖다가 지금 중간 부분 여기 요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이 생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밤에 공장 돌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늘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독일 쪽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뭐 제조업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제조업 강국인데 지금 걔네들도 우리보다 더 심하게 탈원전했고 재생에너지 많이 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막 너무 올라가니까 전기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독일에서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공장을 못 돌리니까 또 경기가 죽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감원해야 되고 아주 안 좋은 경기가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무조건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가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거 준비한 이거 사진인데 이거 그 칼럼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독일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전을 돌리고 있거든요. 원전을 돌렸죠. 예, 프랑스에서 독일은 전기가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옵니다. 근데 그 전기는 원전을 돌린 전기거든요. 그 전기로 지금 풍력을 돌린다 이런 이제 이 논평을 한 건데 정확하게 지금 독일은 적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독일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은 좀 뒤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 관련 부분도 다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재명 정부가 AI 100조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AI 뭐로 돌아갑니까? AI 뭘로 돌아갑니까?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전기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전기를 결국은 싸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신재생으로 됩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원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원전은 하지만 중요한 육성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체 글로벌 스탠다드가 원전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지금 일본도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많은 수요를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원전을 저는 기본적으로 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어쨌든 전기료 가격은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는. 왜냐하면 지금 그 현대제철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요 화학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자꾸만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산업용 전기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않아? 작년까지는 비쌌는데요.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싸고요. 우리나라가 더 비싸답니다. 네. 지금. 또 하나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이 전기료가 다르거든요. 특히 텍사스 같이 그러니까 이 발전 수요가 많은 데는 네네. 전기료가 싸요.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쪽 텍사스 쪽으로 많이 이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법인세도 비싸요. 거기에 전기료도 비싸요. 거기에 관세까지 나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한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왜 합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꾸만 미국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나와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친미 정권이다. 미국 좋은 미국을 거 키워주고 있다. 네, 미국을 자꾸만 키워주고 있다고. 네, 지금 딱 그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박루시님께서 정말 진짜 똑똑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그런 응원의 댓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가 막힌다고도 얘기하시고요. 진짜 이재명은 그러면은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요즘에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지금 뭐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아파트의 공급을 죽여버리는 이런 정책들,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한국에서 어떤 기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문서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